엔비디아도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죠. 이 신약 개발 분야만 지금 몇십 년째 발전이 없어요. 지금 개발 기간이 계속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AI로 단축시키면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 주간 소식과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어서 소식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뉴욕대 랑코넬스와 정밀 종양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최고 수준의 학술 의료센터 중 하나인 랑코넬스와 암 정밀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년간의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어요. 핵심 목표로는 고도화된 분자 프로파일링과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통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인간 암의 연속 분자 프로파일링 및 모니터링이라는 관찰 연구를 시작하고요. 환자의 치료 여정 전반에 걸쳐 유전체 분석을 수행합니다. 암의 변화 과정과 저항성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종단적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AI 역할은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템퍼스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진단도구, 바이오마커 발견, 예측 알고리즘 등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보자면은 가장 핵심은 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하며 데이터를 쌓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암 진단을 받을 때 한 번 유전자 검사를 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협력은 환자가 치료받는 전 과정, 치료 전과 중후에서 반복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합니다. 암세포는 치료를 받으면서 변이, 내성을 일으키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특정 약을 썼을 때 암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 갑자기 약이 안 듣는지를 데이터로 완벽히 기록하겠다는 뜻이에요. 랑곤의 수많은 임상 환자 데이터와 템퍼스 AI 기술이 만나면 A라는 환자에게 B 치료를 하면 3개월 뒤에 어떤 내성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단 템퍼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템퍼스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뉴욕대 같은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과 치료 과정 전체를 추적하는 고품질의 종단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이는 향후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됩니다. 일단 데이터 해자가 이미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쌓아 올리는 그런 효과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약사, 빅파마 상대로 매출 증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템퍼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제약사의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신약 개발을 돕는 것이에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들은 어떤 환자에게 우리 약이 잘 들을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템퍼스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정교한 예측 모델을 완성한다면 제약사들과의 계약 단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진단키트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암 환자를 관리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AI 운영체제 OS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 건데, 뉴욕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이 템퍼스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함께 연구한다는 것은 템퍼스의 기술이 이미 임상 현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 진단을 넘어 암의 진행 과정을 AI로 예측하는 독점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것이며, 이는 곧 글로벌 제약사들과 더 큰 계약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됩니다. 템퍼스가 단순히 유전자 검사 회사가 아니라 암 치료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단순히 유전자 검사 회사로만 계속 낙인을 찍는 곳들이 있거든요. 공매도 같은 곳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탈피하려는 모습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노스웨스턴 메디신과 템퍼스의 유전자 검사 확대를 위한 협력입니다. 일단 노스웨스턴 메디슨은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좀 재탕 소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소식은 이제 확장 소식입니다. 기존 협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크게 확장한 새로운 진전이에요. 일단 과거에 AI 코파일럿의 병원 시스템 통합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 등 특정 분야 위주의 연구 협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특정 암이나 말기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던 유전체 검사를 노스웨스턴 병원 시스템 전체의 모든 암종과 초기 암 환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파트너십 유지가 아니라 실제 수익과 데이터가 발생하는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이제 이곳과는 최근 1, 2년 사이에서도 두 기관끼리 굵직한 소식을 자주 냈었습니다. 24년 10월에는 심혈관 질환, 부정맥 등 분야에서의 AI 활용 협업 발표가 있었고, 25년 6월에는 알츠하이머 등 신경 유전학 연구 협업이 있었습니다. 25년 9월 템퍼스의 생성형 AI 코파일럿인 데이비드를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EHR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작년까지는 AI 기술 통합이나 특정 질환, 심장, 알츠하이머 연구에 집중했다면 이번 발표는 템퍼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암 유전체 검사를 병원 시스템 전반으로 넓혀 대중화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의미를 보자면은 의료 OS 운영체제와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키트를 파는 게 아니라 템퍼스의 AI 플랫폼이 병원의 진료 프로세스 EHR에 깊숙이 박히게 됐는데, 의사들이 템퍼스 데이터 없이는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구축하여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 매출이 없다고 지금 공매도한테 계속 공격을 받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것만 좀 확인되면 한 단계 또 퀀텀 점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해자의 완성인데 암은 종류가 수천 가지고 환자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모든 암에 대한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이는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신약 개발 협상에서 템퍼스의 몸값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 이 신약 개발 시장에 좀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죠. 이 신약 개발 분야만 지금 몇십 년째 발전이 없어요. 지금 개발 기간이 계속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AI로 단축시키면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언젠가는 의료 AI의 바람이 불면 좀 훌훌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전체 검사 시장이 비싼 비용과 제한적 대상 때문에 틈새 시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대형 병원 체인이 이를 표준 진료로 채택함에 따라 시장 규모 자체가 수십 배 커지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보면 로켓랩, 우주산업 보시면 아시죠? 그동안 비싼 비용과 제한적 대상, 뭐 그런 것들, 이런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섹터가 날아가지 못하고 눌려있으면서 발전이 없었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뚫리는 순간 헐헐 날아가는 거는 이제 섹터 전반에 따른 좀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좀 헬스케어 섹터, AI 의료에 좀 바람이 불면 같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템퍼스 소식을 볼 때 또 협업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조금 달라요. 작년까지가 AI라는 도구를 병원에 설치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도구로 모든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한 건데, 이건 기술의 실증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스케일업이 본격화된다는 신호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한 건 26년이랑 27년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뭔가가 좀 터지면서 좀 잘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좀 우리가 가장 기다렸었던, 좀 기대했었던 44회 JP모건 컨퍼런스 얘긴데, 주가를 보면 아시겠고 템퍼스 주주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왜 안 갔냐면은 초반에는 여러 계약 소식들이 터지면서 뻥뻥 올라갔다가 아쉽게도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게 CEO 발표 때 좀 뭔가 터지면서 다시 올라가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뭐가 없어서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좀 내려갔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과 그거에 맞는 소식으로 갔지만 이거보다 또 한 단계 기대했던 AI 모델이라든지 CEO가 뭔가를 해주길 바랬던 거에 좀 부합하는 게 없어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조금 나왔다고 봅니다, 하락이. 그래도 힘은 확인할 수 있었던 좀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실적 관련된 FDA나 무슨 소식이 뜬다면 이 정도 그냥 펌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아직 힘은 살아있고 충분히 좀 소식과 함께 날아갈 수 있음을 보여줬던 무빙 같습니다.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핵심 발표 내용을 보자면은 템퍼스가 단순한 성장주를 넘어서 수익성을 증명한 성숙한 AI 플랫폼임을 시장에 좀 각인해줬어요. 압도적인 재무 실적 때문에 그런데 25년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총 매출과 유기적 성장, 수익성 달성이에요. 이제 보시면 총 매출은 12억 7천만 달러입니다. 83%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진단에서는 111%가 성장했어요. 데이터 및 웹에서는 31%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억 7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주요 성과로는 유기적 성장입니다. 30% 순수 성장을 했고, 이건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 제외입니다. 그냥 순수 템퍼스 기본 체급으로 30%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펀더멘털을 입증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달성인데 조정 에비타 기준 흑자를 기록해서 시장 우려를 해소해줬어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해자인데 라이브러리 규모와 멀티모달 데이터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규모는 약 4,500만 명 이상이에요. 환자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 데이터, 이 환자 데이터가 진짜 비싼 데이터거든요. 이게 다른 데이터들과 질이 달라요. 제가 데이터 기업들을 좋아해서 뭐 제타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그 데이터에 대한 해자와 희소성, 그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힘든 그런 데이터 확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질이 높고 좀 까다롭게 다루기 힘든 환자 데이터를 좀 갖고 있고요. 멀티모달 데이터로는 8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영상과 400만 건 이상 시퀀싱 샘플이 있습니다. 유전체 정보고요. 35만 건 이상 고정밀 데이터셋이 데이터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으로는 약 55% 미국 내 종양 전문의가 사용하고 있고,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 19개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주요 파트너십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신규 협력과 수주 잔고까지 발표했어요. 전략적 협업은 아까 보셨던 뉴욕 랑곤헬스와 노스웨스턴 메디슨이고,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및 종양 데이터 연구 강화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발표됐는데 총 계약 가치가 1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수주 잔고만 나온 거고요. 향후 매출 가시성을 높이고 성장 기반 마련 및 장기 계약 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이 수주 관련된 거에서는 제가 따로 다뤄둔 영상이 있으니까 제 채널 오셔서 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번 주간 뉴스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채널 가시면은 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CEO 에릭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주요 발언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되게 기대했던 게 없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서 지지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릭이 Q&A를 통해 템퍼스의 미래 비전과 AI의 실질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강조했던 거는 자금 조달 종료 선언과 멀티모달 데이터의 가치, 미래 가이드라인, AI 비서 템퍼스 1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기 완결적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했고, 이게 자금 조달 종료 선언입니다.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자체 성장 가능한 에비타 흑자 구조의 완성입니다. 이거 CFO도 말했듯이 조정 에비타 적자로 돌아갈 일 없다고 일단 말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BC나 뭐 여러 가지 좀 재무적인 뭔가를 줄이면 조정 에비타가 아니라 이제 EPS 흑자 전환까지 한 발자국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재무적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멀티모달의 선순환인데 진단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입구고 이 데이터로 만든 AI 모델이 임상에 쓰이는 선순환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진단 비즈니스는 데이터 확보의 수단, 데이터를 통한 AI 모델 생성 및 임상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미래 가이드라인도 다시 한번 제시를 했는데 아쉽게도 계속 주장하던 25% 성장, 향후 3년간 연평균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자신하며 암 중심에서 신경과와 심장질환 분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비서 템퍼스 1입니다. 템퍼스 1을 통해 의사들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AI가 임상 현장의 필수 인프라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비서인 템퍼스 1을 통해 의사에게 즉각적인 데이터 답변 제공하고 AI 임상 현장의 필수 인프라 구축을 꿈꾸고 있어요. 이 AI 모델, 지금 템퍼스 1을 기대한 건 아닌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사실 파토스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하고 있는 그 AI 모델 좀 그거에 대한 뭔가가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거는 아마 4분기 실적 발표에나 하려나 싶고 없다면은 뭐 1분기 실적 발표 때나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나와줘야 뭔가 한번 팡 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템퍼스가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핵심은 이 수익성, 지배력, 수익성에서는 AI 기업의 숙제, 흑자 전환 달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AI에서 너네 지금 돈 벌어 못 벌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해서 버는 돈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재무적으로 막 SBC 보상이라든지 뭐 세금 떼고 이것 떼고 다 떼서 뭔가 그런 걸 뗐을 때도 남아야 진짜 완전 흑자로 돌아서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고 27년이나 28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재무 건정성을 일단 입증해 준 거예요. 일단 템퍼스애가 자기 사업으로 돈을 먹고 산다, 망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를 증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력을 보자면은 종양 전문의 점유율이 55%고요.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9곳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기에는 신규 기업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미 뿌리 내린 이런 템퍼스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 새로 뚫기는 진짜 힘들어요. 데이터와 AI의 완벽한 결합으로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좀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지금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그 AI가 이제 학습할 게 없거든요.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막 아무나 쓸 수 있는 오픈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템퍼스 AI, 뭐 제타, 팔란티어 등 뭐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조금 더 주목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데이터를 저는 되게 강력한 좀 해자로 보고 있고 그걸 투자 포인트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가볍게 웨비나 소식이고요. 2026년 라이프 사이언스 과학자에게 묻다고 해당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은 새로운 데이터셋을 활용해 복잡한 연구 질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26년 1월 29일 오후 1시고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제약 바이오테크 분야의 연구자, 임상개발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핵심 대상입니다. 주요 논의 및 발표 내용은 템퍼스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제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내용을 다루고요. 유전체 임상 영상 데이터가 결합된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통해 질병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종양학뿐만 아니라 최근 템퍼스가 영역 확장을 하고 있는 신경과학 및 심장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적응증 질환 선정 및 바이오마커 전략을 수립합니다. 임상시험 설계 및 환자 선별 효율화와 신규 타켓 발굴 및 약물 저항성 패턴 분석하고요.
주요 연사로는 템퍼스의 데이터 제품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와 템퍼스의 내부의 과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경험을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웨비나는 템퍼스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제약사와 연구소들이 신약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언급되었던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인 연구 데이터가 어떻게 상업 가치로 전환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는 낸시 펠로시 템퍼스 옵션 만기 됐거든요. 1월 16일 날 끝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보유했던 옵션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고 끝냈습니다. 주당 약 50불 이상의 수익을 냈고 약 250% 이상을 수익을 봤어요. 콜 50계약이고 주식으로는 5,000주에 해당합니다. 주식 수는 적지만 낸시 펠로시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주가는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단기니까 너무 이거 하나에 뭔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뭐 하락하더라도 올라가거든요. 총 가치로는 약 35만 불 정도 됩니다. 아직은 공시 전이라 확정된 건 없는데 펠로시 과거 패턴으로 왔을 때, 그리고 템퍼스 AI 움직임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징후로는 아마 권리 행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펠로시는 일단 권리 행사 성향이 있거든요. 과거의 브루드컴이나 여러 사례들을 보듯이 옵션 만기 시 시세 차익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권리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낸시 펠로시가 옛날에 엔비디아 권리 행사 안 하고 그냥 팔고 수익 실현했다가 엔비디아 떡상하는 바람에 다시 엔비디아 주식 샀거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는 이 실적 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옵션 만기 전에 예상 실적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섹터를 버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도 이걸 미리 다뤘던 건데 아마 옵션 권리 행사를 했을 거예요. 공시 전이라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공시 뜨면 제가 확인해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도 있고 정계 은퇴도 했으니까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단순 매도보다는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남편 폴 펠로시의 운영 스타일 자체도 현금화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선호하고, 은퇴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장기 보유를 선택할 수 있고, 상속 및 자산 관리에도 이게 유리하거든요. 고령의 자산가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당장 매도하여 현금을 챙기는 것보다 주식 형태로 보유하다가 자산 승계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펠로시 부부가 AI 낙관론자예요. 그래서 이 AI로 재미도 많이 보고 좀 믿고 계속 투자하는 부부기 때문에 템퍼스 AI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요약하고 마무리해보자면은 결과로는 옵션은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됐고요. 옵션을 뭐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식을 사는 권리 행사를 해서 5,000주 현물 주식 전환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오히려 수익 실현이라는 눈치 보기 없이 우량 AI 기업의 주주로서 장기 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공시 떠봐야 확정이 됩니다. 뭐 100%는 아니고, 옵션을 제가 봤을 때 옵션 상황에서도 별다른 그게 뭔가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도하고 나갔을 확률보다는 행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마무리 해보자면은 이거죠. JP모건 컨퍼런스. 진짜 아쉽게 좀 가면 좀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기대감 없이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린란드 이슈 터져가지고 화요일 어디까지 떨어질까 지금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지정학적 이슈 이후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조금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 소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템퍼스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기업의 질과 본질 자체가 엄청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데서 뭐 떨어져도 딱히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돼가지고 이것도 일단 예측하는 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먼저 다뤄볼 예정이고요. 뭐 그건 예측하는 거니까 100%는 아니고 제 관점과 생각, 그 근거들을 토대로 뭐 얘기해드리고 실적이 나오면 그거랑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지금까지는 영상을 공개로 돌려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냥 멤버십으로 계속 냅둘 것 같습니다. 실적 예측은 뭐 일단 실적이 나오면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